옛날에 엘콜리기, 엘콜리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좀 남았어요. 저한테 갈 때까지 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나오고. 2017 법조 언론인클럽 신년회 겸 올해의 법조 언론인상, 올해의 법조인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조 언론인클럽은 지난 2007년 5월 신망이 두터운 전현직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법조를 출입하시던 언론계 선배님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됐습니다. 법조 분야의 정확하고 깊이 있는 보도, 국민을 위한 법조 문화의 정착, 법률 시장 개방에 대비한 선진 법률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제1대부터 4대에 이르는 집행부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제 법조 언론인 클럽은 법조계와 법조 언론인들의 따뜻한 기대와 지지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성을 이어받아 6대 집행부는 지난 2015년 7월 23일 정기총회를 통해 유일인 YTN 플러스 사장을 회장으로 주요 언론사 사회부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출범했습니다. 6대 집행부는 지난 3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많은 방송과 신문,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이 토론회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4일에는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함께 올바른 입법과 시행이 선진국의 토대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 지난 10월 25일에는 역시 대한변협과 함께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라는 토론을 열어 법조 비리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조 언론인 클럽은 앞으로도 올바른 법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토론회, 법주석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올해 법조 언론인 법조인상을 받게 된 한겨레신문 특별 취재팀, 또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에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앞에 우리 박민 총무가 경과보고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올해는 저희 법조 언론인 클럽에서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2007년에 결성돼서 올해 딱 이제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또 이 법조 3윤, 법원, 검찰, 변협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에 저희들이 원래 클럽 취지와 마찬가지로 건실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저희들 원래 법조 언론인 클럽 취지 목적과 맞게 건실한 활동으로 이 사회를 보다 밝고 빛나게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법조 실무와 그 학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거쳤기 때문에 법조에 대한 신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OECD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법조 산업 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면은 갤럽 조사 결과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의 평균 꼭 절반 수준입니다. 27%. OECD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그 소득이라든가 문화 수준이 우리보다 별로 낮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국가도 있는데 평균 법조 사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54%인데 비해서 한국이 27% 정도의 수준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과제를 많이 갖고 있는 시대에 이 신뢰 회복이 단시일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법조 언론인들의 책임이 참 법조 실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 교수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는 역할이 그런 법적 고유의 직역에 계시는 분들보다도 더 컸으면 컸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부족하지만은 제조에 있을 때 그런 인식 속에서 법조 언론인들을 법조인들의 동료다 또는 선배다 후배 이런 느낌으로 대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법조 언론이 분야가 좀 힘이 들고 조금 까다롭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파악한 법조 규범 또 법조인들의 인간관계 또는 이 사회상을 보면서 뭔가 더 깊고 인간적인 교감이라고 할까 이것이 더 오래 가고 깊다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역대 훌륭하신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법조 언론인 회가 1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예실 있게 발전을 해오고 또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에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현역을 떠난 사람으로서 든든하면서도 고맙고 반가운 느낌을 가집니다. 지금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가 좀 혼동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즈음에 우리 법조 언론인 또 오늘 수상을 하시는 여러분 또 앞으로 법조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여러분들께 저는 마음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 또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또 복되게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감히 당부를 드리면서 축사 아닌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조 언론인 클럽은 이제 법조를 출입한 언론인과 법원, 검찰, 병역에 언론을 담당한 분들이 모여서 2007년도 결성한 클럽입니다. 법조 언론인 클럽의 기자님들과 언론인과 이제 법조인들이 뭉쳐서 만든 클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양쪽에 공통적인 과제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법조와 언론이 뭉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 비판, 국민을 대신해서 사회 비판이라고 하는 저널리즘의 정신이 있고 법조는 법치주의 실현이라고 하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 중에서 대한변협은 이 법치주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작년 2월에 취임한 이후에 먼저 사법개혁, 법조비리 건절이라는 이슈를 던졌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이 법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해 왔었는데 2016년에는 그야말로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 언론 클럽에서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주관해서 이 법조인이 과연 무엇을 하는 직업이냐,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작년 10월에 한번 토론을 했고요. 또 제가 2년간 지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작년에 그야말로 이
국민권익위원장 와 계시지만은 김영란법이 저희들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위헌 날 줄 알고 아주 제가 재작년이거든요. 12월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변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합헌이 나는 바람에 우리 언론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무리수라는 것도 정부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완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군의위원장께서 미동을 안 하고 계십니다. 좀 국민들 편에서 좀 더 경제 생각하셔서 뭔가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에도 비슷한 공직 부정 방지를 위한 법이 있었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직 부패 방지법을 뭔가 좀 손질을 대폭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법조 언론 클럽이 벌써 10년이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수상하시는 한겨레 신문 최순실 사건 특별 취재팀과 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 수사팀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구정을 앞두고 있어서 지역 돌아다니고 행사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유일임 회장이 안 오면 그냥 절단을 낼 것처럼 그래가지고 몇 개 빼먹고 지금 여기를 왔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하는데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이 모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저는 영광스럽게도 3파 역할을 하는 창립, 파운딩 멤버에 들어가가지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저를 이렇게 국회에서 만날 줄 모르고 저한테 함부로 했던 검사들이 몇 분 계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아마 김수민 저하고 정보위에서 만났습니다. 정보위에서 같이 잘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 차장으로 계시는 김 차장도 아마 저를 여기서 법사위에서 만나게 되실지 잘 몰랐을 거예요. 검찰국장 할 때 만났습니다. 농담이고요. 대충 보면은 이 법조에 있는 검판사들하고 언론하고 국회의원은 사실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되게 정의와 큰 방향을 살피는 것 같고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고 타이밍을 놓쳐서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하는 짓들이 비슷비슷한 직역들이 사실 만난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 모임이 이런 비슷한 직역들을 한데 모으고 또 인연들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같이 하시던 분이 저 뒤에 계신 배재욱 선배, 이제 법무부 공무원 하시면서 사실 우리 끈을 이렇게 이어주는 데 큰 도움을 대검 그래서 다 이런 인연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하고 법조와 언론과 그리고 정치의 영역까지 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초석이 됐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총리입니다.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 언론인상은 TV조선이 법조 언론인상 1회 수상자였던 이진동 기자 등 10명이 미르, K스포츠재단 권력비리 추적 특종, 김철우 부장 등 KBS 기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 관련 특종 등 4분야의 특종기사, 한겨레는 이춘재 부장이 이끄는 법조팀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 관련 특종들, 김의겸 선임 기자의 TF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 관련 탐사 추적 보도, 중앙일보가 검찰 조직을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한 2016 대한민국 검사의 초상 시리즈 기획 보도 등 특종 기사들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부회장단과
운영위원단의 선정 심사를 거쳐 영예 법조 언론인상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친 한겨레 TF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조인상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입증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치밀한 수사를 벌임으로써 민생사범 처단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며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아무 죄 없이 죄책감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위로받고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노승권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이 명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조 언론인 클럽은 사상 이후에 없던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1995년 법무부 공보관으로 부임하신 후 국정원 제2차장 재직 시절 등 공직 재임 동안 한결같이 우리 법조 기자들과 법조 언론인 클럽에 대한 변함없는 깊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수민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님께 동로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6 올해의 법조 언론인상 한겨레신문 최순실 사건 특별 취재팀 2017년 1월 17일 사단법인 법조 언론인클럽 회장 류희림. 네, 축하드립니다. 법조에 출입했던 게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초기였습니다. 그때도 지금 못지않은 그런 격변의 시기였는데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그리고 김현철 씨 사건 이런 큰 대형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출입하는 기간은 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워낙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남들은 좋은 거 먹고 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먹은 물 때문에 아직도 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얼굴들 보이네요. 저기 한국일보 출신의 김승일 선배, 여기 박민 부장, 또 뭐 저 서울신문 김홍기 선배, CBS 권영철 선배, 다 그 당시 저에게 물 먹였던 그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계속 물 먹다가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반가이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반가이를 하고 싶은데 정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 젊은 시절 같이 법조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같이 뒹굴고 물 먹고 물 먹이고 짜장면 밤새면서 하리꼬미 하면서 짜장면 먹고 짬뽕 먹던 그 시절, 그 시절의 선후배들이 저에게 주는 상이어서 더욱더 감사하고 뜻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6 올해의 법조인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 2017년 1월 17일 사단법인 법조 언론인클럽 회장 류희림.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과분한 상을 받게 해주신 법조 언론인클럽 유림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년 1월 27일에 저희가 처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이라는 간판을 걸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서 딱 이제 1년 거의 다 돼갑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밤낮 없이 고생한 저희 후배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모든 공을 그분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1심 선고가 있는데 대부분 그 법정 최고형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실형들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큰 이제 고비를 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일상 생활용품, 우리가 흔히 쓰는 생활용품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아주 참 좀 유례를 보기 드문 그런 좀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이라는 게 무슨 고의범, 그러니까 고의로 한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과실범. 물론 그 사람들이 재판을 만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과실범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사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제품을 제조한 사람들은 아주 화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과실을 밝힌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히 또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은폐하는데 가담을 하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언론에서는 그렇게 공개를 안 했는데 사실상 저희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그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독성학 하는 분들, 역학하는 분들, 그리고 임상병리학 하는 분들, 심지어는 영상의학 하는 분들,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가 전문가 회의라는 걸 개최해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난상 토론 결과 사람들이 이 사건의 원인은 5개 살균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수사에 힘을 얻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법정에 또 증인으로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산병원의 여자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은 CT, 폐 CT를 4만 장을 봤습니다.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상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혼자 이제 봄만 되면 사람들이 이유 없이 폐병으로 사망을 하니까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그분이 혼자 4만 장을 비교 판독을 해서 할 정도로 아주 이 전문가들의 힘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고 이런 전문가들 분들 그리고 우리 검사들과 수사관들 그리고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열정이 다 합쳐서 그나마 이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가장 참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 국민적 관심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특히 이 사건이 많이 알려졌고 또 수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마지막 4차 판정까지 나와서 지금 피해자가 조금씩 증가했는데요. 지금 사망자가 113명이고 폐 손상을 입은 분들이 157명입니다. 딱 그래서 사상자가 지금 270명까지 이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조금 보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상자들이 지금까지 민사소송을 몇 번 하는 분들도 안 한 분들이 있었는데 민사소송을 한 분들이 최고로 돈을 사망자의 경우 많이 받아야 2억 3억 심지어는 입증이 안 된다 해서 기각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진행되면서 저희가 피해자 리스트에 올린 분들은 지금 사망자인 경우에 일괄적으로 한 10억 정도 보상을 받게 될 수 있고 이제 손상을 입은 분들도 그에 상관한 치료와 상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게 그나마 참 저희 수사팀으로서 가장 보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사건을 저희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저희 검사가 당연히 그 사건이 생기면 고생을 하는 거 당연하고요. 또 아주 좋은 상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상을 저희가 받는다기보다도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당한 분들 특히 돌아가신 분들의 영전에 이 상을 저희가 바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로패 김수민 전 국정원 제2차장 2017년 1월 17일 법조 언론인클럽 회장 류희림. 네, 감사합니다. 유림 법조 언론인클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 전에 이 패를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착오가 있는갑다. 그래서 아이고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뭐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강권을 해서 마지못해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우리 기자분들하고 본격적으로 교류를 한 게 95년도 법무부 공보관 시절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취재원으로서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조직의 대표로서 그 언론을 접했는데 함께 지나면서 법조인과 언론인이 상당히 그 비슷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나날이 그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식 표현으로 한다면은 언론인은 아주 그 사초를 적는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직업을 활동을 하고 또 우리 법조인도 또 마찬가지의 그런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통하는 면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정성진 장관님 휘하에서 제가 서울 서부지검장을 할 때 우리 관내에서 이 법조 언론인 클럽이 창립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꼭 가봐야 되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그 서부지검에는 복잡한 사건이 중첩이 돼서 도저히 몸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당에는 막 각 방송국의 그 카메라가 총 출동하다시피 해서 뭐 검사장이 밖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뭐 어디든지 따라붙을 그런 그래서 창립식을 망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마음만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매년 이런 자리에 오면은 한꺼번에 과거에 술도 한잔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괴로움을 서로 나누던 그런 뭐 어떻게 말하면 동료 같은 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이날은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마치고 갈 때면은 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공로라고 해서 패를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같이 즐기고 교감을 한 것 뿐인데 아마 앞으로 이런 패에 부끄럽지 않는 역할을 좀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말 단디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